혹시 지금 내 몸이 이상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손발이 저리고 차가운 느낌이 들거나 이유 없이 살이 빠지거나 피곤함이 몇 주째 이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지나칠 건가요? 아니면 바로 병원을 찾아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 나이 계산기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신호를 무시하면 나중에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슴이 답답한 느낌을 단순한 피로로 넘겼다가 응급실로 실려간 사례도 있고, 손발 저림을 방치하다 당뇨로 진단받은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몸이 보내는 신호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바로 시작합니다. 손발이 자주 저리거나 차가울 때. 원인은 손발이 자주 저리거나 차가운 증상은 혈액순환 문제, 신경 손상 또는 특정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흔하게 나타나지만 단순히 노화의 결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말초혈관 문제는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면서 손발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해지는 경우 발생합니다. 당뇨병 환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말초신경병증 역시 이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경이 손상되면 손발이 저리고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감각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말초동맥 질환 역시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질환은 고혈압, 고지혈증 또는 흡연과 같은 위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며 방치하면 더 심각한 심혈관 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차가운 증상은 때로는 비타민 B12 결핍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같은 영양 및 호르몬 문제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인 요인도 혈관 수축을 유발해 비슷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60대 여성 환자는 손발이 지속적으로 차갑고 저린 증상을 느꼈으나 단순한 피로로 생각하고 방치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당뇨 진단을 받았고 혈당 조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초기 경고 신호를 무시하면 나중에 더 큰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손발 저림과 같은 증상을 해결하려면 원인에 따라 적절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혈액순환 개선. 혈액순환을 돕는 간단한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이 가장 기본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산책하거나 다리를 올리고 발목을 천천히 돌리는 동작을 시도해 보세요. 또한 손을 따뜻한 물에 담그거나 족욕을 하면 혈액순환이 한층 개선됩니다. 식습관 조정. 혈관 건강을 위해 기름진 음식과 염분이 많은 식단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이나 견과류를 섭취하세요. 비타민 B12가 풍부한 계란과 유제품도 신경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 증상이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병원을 방문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점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당뇨병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 흡연 등의 위험 요인이 있다면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습관 개선.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혈관 수축과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줄이거나 완전히 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전신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문 치료. 말초동맥 질환과 같은 심각한 혈관 문제는 약물 치료나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각한 경우 정형외과나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가 진단을 받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손발 저림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꾸준한 관리와 적극적인 검진으로 건강을 지켜나가세요.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 원인은 체중이 이유 없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다이어트 효과가 아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신진대사를 과도하게 활성화해 체중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역시 체내 에너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체중이 줄어들 수 있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은 신체의 대사 과정을 교란시키면서 체중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암세포는 체내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환자가 충분히 식사해도 체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장 흡수 장애나 만성 감염도 체중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례로 한 남성 환자는 이유 없이 8kg이 빠져서 병원을 방문했고 결국 장 흡수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체중 감소의 원인을 파악하고 조기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확한 진단받기.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혈액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 소화기 내시경 등의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초기 증상을 방치하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가 상담하세요. 균형 잡힌 식단 유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여 체중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흡수가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세요. 스트레스 관리. 만성 스트레스는 체중 감소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운동과 휴식 병행. 체중 회복을 위해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병행하되 충분한 휴식도 필수입니다. 운동은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필요시 전문 영양 상담. 심각한 체중 감소는 영양 부족과 연관될 수 있으므로 영양 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식단을 설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체중 감소는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몸이 심각한 이상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지 말고 적절한 조치와 검진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세요. 만성 피로. 원인은 만성 피로는 단순한 피로 누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증상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간 기능 저하입니다. 간은 체내의 독소를 해독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며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체내 독소가 축적되어 쉽게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한 만성 피로의 주요 원인입니다. 갑상선은 신체의 에너지 소비와 체온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이 저하되면 신체 활동이 둔화되고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빈혈 역시 산소 운반이 부족해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는 또 다른 주요 요인입니다.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수면 질환도 만성 피로의 원인입니다. 이 질환은 잠자는 동안 산소 공급이 중단되는 증상을 동반하며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가시지 않게 됩니다. 만성 피로는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신체와 정신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피로감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만성 피로는 원인에 따라 적절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해결 방법입니다. 간 건강 관리. 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음주를 줄이고 간에 좋은 음식, 비타민 E가 풍부한 견과류, 채소, 과일을 섭취하세요. 정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받아 간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갑상선 기능 개선. 갑상선 문제를 의심한다면 갑상선 기능 검사를 받아보세요. 조기 발견 시 약물 치료로 증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 개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코를 고는 증상이나 수면 중 호흡 중단이 있다면 수면 클리닉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빈혈 치료.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거나 필요시 철분제를 복용하세요. 철분 결핍이 심할 경우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명상, 요가 또는 취미 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세요.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며 과도한 업무와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가벼운 유산소 운동, 걷기, 자전거 타기는 에너지 수준을 높이고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와 혈액순환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만성 피로는 단순히 피곤하다는 이유로 넘기지 말고 원인을 찾아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과 생활 습관 개선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가슴 통증이나 답답함. 원인은 가슴 통증은 심각한 질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장이 보내는 신호는 단순히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넘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더 중요한 문제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슴 통증은 관상동맥 질환과 연관이 깊습니다. 이 질환은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때 발생하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 근육이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가벼운 압박감이나 답답함으로 시작되지만 점차 심각한 통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로 인해 혈관이 손상되고 플라크가 쌓이면서 혈류가 차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심장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해 가슴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장이 원인이 아닌 경우에도 가슴 통증은 폐 질환 예로 폐색전증, 폐렴이나 소화기 질환 예로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사례로 한 중년 남성이 지속적인 가슴 답답함을 느꼈지만 단순한 소화 문제라고 생각해 방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병원을 방문해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시술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슴 통증은 원인이 다양하며 방치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가슴 통증은 원인에 따라 다르게 대처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해결 방법과 예방 방법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대응. 갑작스럽게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한 통증이 발생한다면 즉시 휴식을 취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증상이 심하거나 10분 이상 지속된다면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통증이 왼쪽 팔, 턱 등으로 퍼진다면 심장 관련 응급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장 건강 유지.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합니다. 염분과 포화지방이 적은 음식을 섭취하고 과일, 채소, 통곡물을 포함한 식단을 유지하세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예로 연어, 고등어도 심장 건강에 유익합니다. 정기검진. 가슴 통증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심전도, 심장 초음파, 스트레스 테스트 등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가족력이 있는 경우 조기검진이 필수적입니다. 운동. 적절한 유산소 운동, 예로 걷기, 조깅, 수영은 심장과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30분 정도 가벼운 운동을 실천하세요. 단, 운동 중 가슴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약물 치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처방약을 꾸준히 복용하세요. 약물 복용을 중단하거나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심리적 스트레스는 심장 질환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심호흡 요가, 명상 등의 스트레스 완화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또한 규칙적인 수면 습관도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금연 및 절주. 흡연은 심혈관 질환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금연은 심장 건강을 크게 개선하며 음주도 절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슴 통증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말고 적절한 예방과 치료로 건강을 지켜나가세요. 기억력 저하와 혼란스러움. 원인.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점차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갑작스러운 기억력 저하나 혼란스러움은 심각한 질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사건을 자주 잊거나 대화 중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일상적인 행동이 어색해졌다면 이는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흔히 연관되는 질환 중 하나는 알츠하이머병이나 기타 형태의 치매입니다. 치매는 뇌세포가 손상되거나 기능을 잃으면서 발생하며
초기에는 잊어버리는 정도로 시작되지만 점차 판단력 저하, 성격 변화, 공간 감각 상실 등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치매는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기에 발견할수록 진행을 늦추거나 증상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비타민 B12 결핍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소의 공급을 방해하여 기억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만성 스트레스와 우울증도 기억력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에 민감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스트레스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가 단기적인 문제로 보일지라도 방치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한 70대 여성은 물건을 자주 잊어버리고 가까운 길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단순한 건망증으로 여겼지만 이후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기 치료를 통해 증상이 심화되는 것을 늦출 수 있었습니다. 해결 방법. 기억력 저하와 혼란스러움을 방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다음의 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뇌를 자극하는 활동. 퍼즐 풀기, 독서, 글쓰기, 악기 연주 등 뇌를 활성화시키는 활동을 꾸준히 하세요. 이러한 활동은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하고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회적 활동 참여. 친구나 가족과 자주 교류하고 지역 사회 모임에 참여하세요. 사회적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우울증과 고립감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기억력과 사고 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균형 잡힌 식단 유지. 뇌 건강에 좋은 음식,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예로 연어, 고등어, 견과류, 베리류, 그리고 녹황색 채소를 섭취하세요. 비타민 B12가 부족하지 않도록 계란, 유제품 또는 보충제를 추가로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동.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와 같은 운동을 매일 30분 이상 실천해 보세요. 수면 관리. 충분한 수면은 뇌가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7에서 8시간의 숙면을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정기검진. 기억력 저하가 지속되거나 점점 악화된다면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혈액 검사를 통해 비타민 결핍이나 갑상선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MRI나 CT 스캔을 통해 뇌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명상, 요가, 심호흡 운동 등 스트레스를 줄이는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천하세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력 저하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지만 신체가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조기의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하면 뇌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 보세요. 한 가지라도 이상한 점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조기 발견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경고 신호들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우리의 몸은 항상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은 신호를 놓친다면 나중에는 큰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만약 이미 증상을 느끼고 있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조기 발견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은 우리 삶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스스로의 건강을 챙긴다면 더 오랫동안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